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시간 단위로 우리가 도움도 필요하고 또 시간 단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벌써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지테크의 전혜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저는 실시간 시간제 재택근로자 매칭 플랫폼 이지테스크를 운영 중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을 구할 때 같이 일을 막 추진을 하고 싶으실 때 사람 찾는 방법 어떻게 되세요? 네? 순고. 네, 크몽, 순고, 뭐 알바몬 뭐 이런 데다가 하시거나 제일 빠른 게 뭐가 있죠? 지인 찬스. 제일 빠르죠. 이거 좀 도와줘. 빨리 와서 도와줘.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뭐. 야야야야. 이거 제일 빠른데요. 근데 그렇게 빠른 서비스가 없죠. 저희는 30분 안에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요. 저희 이 광고가, 이 영상이 나오나요? 한번 클릭해봐 주세요. 원래. 네. 동영상인데. 네. 저희 TV 광고 했던 건데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세요. 네. 지금 프리랜서 시장이 되게 크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이 프리랜서들을 연결하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일을 참여를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을 구하고 계신가요? 구하는 사람도 이제 일을 주는 사람도 뭐 양쪽이 다 구인구직이 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택시로 치면은 옛날에 길 가는 택시 붙들고서는 뭐 인천 더블 뭐 합승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식의 시간과 가격과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500조 원이 시장이 되는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아웃소싱 시장의 문제점, 프리랜서 시장의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이 과정들을 다 없앴습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사무 보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택시가 오듯이 저희는 지금 2만 명이 넘는 재택근로자들, 뭐 기버커라고 얘기를 하죠. 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만약에 일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수락을 하고 바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저희가 팀 계정으로 사고요. 뭐 개인이 사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사시고 그럼 A팀원이 한글 업무 맡길 때 1시간, 뭐 B팀원이 PPT 맡길 때 2시간, C팀원이 엑셀 맡길 때 1시간, 뭐 일러스트 파일 하나 수정하는데 10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로바로 일이 요청이 되고요. 저희 시스템 안에서 채팅, 화상회의, 파일 업로드 기능까지 모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고 일어나도 걸리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요. 예, 지금 추석에도 제가 자고 일어나면 양쪽에서 카카오택시 본사 직원이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택시 기사와 일하시는 분이 만나서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고 기록이 남듯이 저희도 그런 서비스가 지금 완성이 돼서 운영 중이고요. 그러려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든 계기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좀 창업을 했어요. 근데 항상 일손이 부족했고 지금 여기서는 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막내 같아요. 근데 저도 어쨌든 이 사업을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한국 나이로 이제 40대 후반에 시작을 했고 이제 저도 내일 모레 50이기 때문에 지금 앞선 생활 속에서 이게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했을 때 사실 선순환 구조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누구를 착취하지 않고 서로 일을 하면서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되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가 그 선순환 구조 이미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난주 발표 자료를 급하게 여기다 넣다 보니까 사실 이 일하시는 분도 일을 맡기시는 분도 양쪽이 다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일을 기존에 정규 고용을 할 때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명을 고용할 때까지 사실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2명, 3명 넘어갈 때마다 업무가 어떻게 다 지금 주 52시간 이제 48시간에 딱 그 시간에 어떻게 일이 딱 맞게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제가 뭐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모두를 다 둘 수가 없으니까 PPT 잘하는 친구를 뽑아놓으면 엑셀을 못하고 엑셀 잘하는 애 뽑아놓으면 또 뭐 포토샵을 못하고 근데 저희는 이 사람들을 부분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한테도 빠르게 성장하는데 1인 기업이 2인 기업으로 넘어가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일을 하고 싶지만 뭐 육아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기획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워라밸을 즐기기 위해서 또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풀타임을 일하는 정규고용으로 묶여있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정규고용 영역에 못 들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양쪽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저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사무 보조 영역으로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30분 안에 매칭을 전문가를 매칭시키는 거는 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니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타이핑이 엄청 빠르거나 디자인 툴을 잘 다루거나 PPT 자료를 빨리 만드는 것들은 빠르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 보조 수준으로 영역을 낮춰놨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들이 지금 한 기업이 막 30명, 50명씩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댓글 작업만 10몇 명을 붙여서 시키고 3세 페이지 이미지 100개 만들기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력고유 여성분들, 아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아직 약한 분들과 취준생들은 그 사무 보조 영역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니어분들, 팀장급 이상으로 사람을 이제 관리를 해보신 시니어분들은 이 PM, 이룸이 PM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매니징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SK행복나눔재단하고 다른 이제 기관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시니어들 일자리 창출까지 이제 확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이용도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저도 이제 컴퓨터 너무 많이 해갖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화면 공유가 돼요. 그래서 빨간색 아니고요, 파란색이고요. 그럼 잘라서 거기 붙여주시고요. 이러면서 입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피곤한데 컴퓨터 이렇게 쪼그리고 속도 안 나는데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 또 맡기시고 또 잘하시는 거는 저희 PM 역할도 해주시면서 저희 서비스에 같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드에이지, 혹시 서드에이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산막이란 뜻인데요. 저도 시니어 커뮤니티를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각 100분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자기소개나 따뜻한 시간을 드리지 않고 정보 전달, 지식 전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느낀 바가 많아요. 이게 교류를 할 틈을 제가 안 드렸구나. 너무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아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드에이지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하버드나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언제까지 인생 전반전 후반전이냐. 100살 살려면 인생 4등분 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영상 봤는데 그 3등분, 그러니까 4등분 했을 때 3기를 잘 살아야지 사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하는 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 돌봄이 필요하게 아프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활력 있게 생기 있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가 결국 제 인생 전반을 잘 살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요 관련해서 지금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소개인데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핀란드 총리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도 찾아다니면서 어렸을 때 만나고 다녔고요. 그 SK그룹 공채로 들어간 다음에 시티은행, 모건스탠리, 리만브라더스 이런 좀 유명한 회사들을 다녔어요.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아까 IMF 말씀하셨던데 제가 리만브라더스 2008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스카웃돼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회사가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에 다 해고 통지 받을 테니까 취직을 준비하래요. 그때가 29이었는데 너무 충격이었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걸까? 회사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뒤에 보여드릴 건데 별별 일을 다 하게 됐어요. 저는 엔잡러이기도 하고요. 한 50개국을 여행을 하기도 했고 8개 국가에서 한 달 살기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살기도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 시니어분들한테 한 달 살기가 유행이시던데 이때 책을 썼어야지 제가 물려다닐 수 있었는데 혼자 그냥 그 파산을 겪으면서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되게 의문이다.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회사랑 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남보다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따봤지만 저것보다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성인이 됐으니까 해서 한방짝 카페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중국에 있었는데요. 이제 한방짝 카페도 하고 프리미엄 독서실도 하고 소셜 벤처를 만들어서 나눔 커넥터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들을 다들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었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제가 좀 한국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X세대긴 한데 X세대도 이런 타입은 잘 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이 직전에 했던 회사가 사기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IoT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한테 채워져가지고 얘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그 동기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누가 사업을 카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일단 넘어가서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만 배우고 빨리 돌아와야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한국과 일본과 동남아를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때 했던 게 전문가 매칭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들 전문가 매칭 서비스가 아주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탤런트뱅크가 요즘 좀 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그거랑 비슷한데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아까 이제 단순 업무를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문 업무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영국에 있는 분들을 중국에 매칭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분들을 동남아 국가에 매칭하는데 이분들이 다 은퇴할 시니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고요.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시작을 할 때 저는 삐져들한 거, 손에 쥘 수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 매칭 플랫폼이 아까 전혜진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중국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 앞단에 어떤 걸로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서 사실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선물 상장,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매월 어떤 건강한 먹거리들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일을 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이 주식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문가분들을,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을 한 분, 두 분씩 스타트업이나 그 작은 기업에 연결해서 고문이나 자문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2달을 잘 못 버티시더라고요. 이게 길어져야지 저도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막상 2달을 매칭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행정 업무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PM처럼 들어가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번아웃이 오게 됐어요. 하지만 접을 수는 없죠.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3가지로 나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2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서데이지는 Forever Young 프로젝트라고 해서 젊게 살아보지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요. 3가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큐레이션 구독 박스라고 해서 커머스 박스예요. 주로 먹거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번째는 프로커넥트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개발도상국, UN이라든지 아니면 WHO라든지 하는 기관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라오스 관련해서 한 개의 그쪽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니어분들, 영어가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 여기서 멘토링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연예권 청년창업재단하고 같이. 그래서 요 2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컬과 기여라고 해서 저 오늘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저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데요. 이 창업의 가장 큰 목적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강원도 원주에 살고 계세요. 제 고향이고요. 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날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좀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여기서 2번째로 나이 어린 것 같은데요. 저 40대 초반인데요. 저도 나이 들어갈 거니까 그 나이 들에 있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주에 있으면서 사실 목요일날 바로 딴중일기를 하게 돼요. 딴중일기가 뭐냐면 딴 세상을 꿈꾸는 중년들의 일터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어를 돌리는데 그 투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제가 이 원주로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 3분을 섭외해놨어요. 그래서 그 3분이 독립서점 그리고 뭐 그 창업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관에서 오신 분 한 분이 어떤 중장년 창업 지원 제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는 양조장에 갈 거예요. 근데 술 마시러 가는 것도 맞고요. 근데 술 마시는 거 말고 이 양조장은 협동조합 양조장이에요. 그래서 이 40대 후반에 은퇴하신 분들 8명이 친구들끼리 연합해서 만든 양조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행군을 걸으셨는지 얘기를 듣고 시음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주에서는 세미나를 했었고 세종에서도 다음 주에 또 세미나를 하게 돼요. 어떻게 신중년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또 저희 세미나 같은 탐방 투어 같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기반 저희도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도 있지만 이거 사실 손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3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무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초대받아서 온 이유는 이걸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시아경제의 시니어 트렌드라는 칼럼을 매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한 격달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시니어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자리를 아마도 계속 가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들 많이 뵈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신중년의 일자리, 신중년의 고민들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제가 오늘도 구의원님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해갖고 아까 저 뒤에서 잠깐 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여기 오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